이제 수업 페이지에 문제 또 열어드릴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2개 열어드렸는데 둘 다 한번 풀어보시죠.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 문제 2개니까 시간 그렇게 오래 들이진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 이거 풀어볼 겁니다. 일단 사람 타입에 A 사람이라는 변수 있고요. 사람 인스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사람 클래스가 필요한데 만들어져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코드 상황에서 A 왼팔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나오고 있고 8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객체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 A 왼팔 같은 경우는 누가 불러냈어요? 이거 A 사람 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불러낸 거죠. 그리고 지금 대입연산자가 왔다라는 건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지금 방금 위에 이 나이라고 하는 녀석처럼 리모컨으로 눌러서 접근을 했고요. 대입연산자가 나왔으니까 얘도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나이라는 애는 int 타입의 변수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20이라는 정수값이 실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a 왼팔이라고 하는 녀석은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얘가 공간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변수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가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변수에는 대입연산자를 통해 들어갈 값이 8 객체죠. 근데 사실상 8 객체가 변수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된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자, 일단 요거 8 클래스를 생성을 해야 8 클래스가 있어야 객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왼팔이라고 하는 저 녀석 실제로 공간이 존재해야 이 공간을 불러다가 무언가 대입연산자를 통해 값을 부여하겠다가 가능한 거니까 자, 변수를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이 물음표에 들어갈 타입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이 물음표에다가 뭐 스트링 같은 걸 넣었다. 그럼 왜 안 돼요 이거? 지금 현재 이 코드가 안 되는 이유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제가 객체 리모컨을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거 타입 미스매치 나옵니다. 8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 왼팔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진 타입이 어떤 타입이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8 타입이면 돼요. 이러면 당연히 8 객체 연결하는 거 상관없죠. 자,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요. 지금 이 한 줄은 이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A 왼팔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 전역 변수였기 때문에 리모컨을 통해 불러냈을 뿐인 거고요. 이렇게 변수 만들어낸 것 뿐이고요. 그 변수에다가 객체를 연결하겠다. 얘도 객체를 연결하겠다. 이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은 타입이어야 되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 리모컨의 타입과 실제로 받아들일 변수의 타입이 동일해야 문제가 없을 거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면 자, 지금 A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타입의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 사람 객체가 있어요. 이 객체는 만들어지면서 리모컨 생성됐을 거고 이 안에는 나이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왼팔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버튼 2개 그리고 해당 리모컨을 넘겨 받았겠죠?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변화는 일어날 게 없어요. 같은 타입이니까. 얘는 나이, 인트 타입이고 얘는 왼팔이라고 하는 8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변수를 지금 여기까지 그려낸 거예요. 여기까지 그려낸 거고 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A 사람이 들고 있는 리모컨 나이 버튼 눌러서 나이에 접근 여기다가 2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거 한 거고요.
왼팔 A 왼팔이라는 버튼 눌러서 A 왼팔에 접근. 여기다가 객체 컨트롤하는 리모컨 넣어줬다. 근데 이 리모컨 넣는 과정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자면 팔 클래스를 바라보고 팔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됐을 거고 이 팔 객체도 리모컨이 있을 거고 이 안에는 뭐가 없겠죠. 왜냐면 팔 클래스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팔 객체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이 왼팔이라는 변수가 연결받았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최종적으로 이 처리를 한 거예요. 이 처리. 팔 객체를 만들어서 A 왼팔이라는 변수랑 연결.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도 결국에는 이 왼팔이라고 하는 녀석도 A 사람 같은 변수잖아요. 변수에다가 객체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하는 거 당연히 됐던 건데 얘도 똑같은 거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하려면 객체 인스턴스의 타입과 변수의 타입이 동일한 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죠? 자, 이 문제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상속을 써서 풀어보려고 막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상속 아니고요. 그냥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방식은 사실 우리 어제 오리 문제 풀 때, 상속 배우면서 오리 시뮬레이션 문제 풀 때 배운 방식이에요. 어떤 거?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 거. A 해서 B라고 했죠. A는 B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A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성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팔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도 뭐 이런 변수가 있었다면 애초에 팔 객체가 만들어질 때 길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녀석을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럼 제가 실제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자, 팔에도 리모컨 버튼이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왼팔 버튼 눌러서 왼팔에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왼팔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보고 길이라는 버튼을 한번 또 눌러요. 그리고 길이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값을 이렇게 넣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코드로 보여드리면 일단 A 사람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눌러요. A 왼팔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가지고 A 왼팔이라는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한번 또 눌러요. 그리고 길이에 접근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적으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는 가능한가요? 이 코드는 가능할까요? 방금 전에 이 상황일 때는 문제없이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실제로 출력도 문제없이 가능해요. 30이 잘 나와요. 길이를 지금 찍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면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지금 AM8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 리모컨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리모컨을 가지게 하는 행위는 얘 때문인데 얘를 하지 않고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이것도 자주 보시게 될 문제 상황 중에 하나인데 자,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널 포인터 익셉션은 일단 예외니까 널 포인터가 뭐냐? 자, AM8은 타입이 8이에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참조형 타입이라는 거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한테는 실제로 인스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준 적이 아직 없으니까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이니까 AM8은 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려고 하는 시점에 AM8이 들고 있는 값은 뭐예요? 여기는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는 개발자가 초기화 안 하면 기본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근데 얘는 참조형이니까
널이라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AOM8이라는 애는 지금 널을 가지고 있어요. 널은 근데 데이터가 없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모컨을 들고 있지 않은데 널이라는 거밖에 없는데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모컨도 없는데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했으니까 뭐라 해야죠. 그게 널 포인터 익셉션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게 될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코드를 우리가 막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써내려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써요. 그리고 실제로 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안 해요. 막 이런 것처럼 빨간 줄이 안 떠요. 그래서 잘 되겠구나 하고 실행을 딱 시켰을 때 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그 에러가 발생한 시점을 찾아가서 얘가 왜 널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결과를 찾아가시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제대로 못 넘겼구나. 혹은 이 녀석한테 객체를 진짜로 연결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널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실제로 그러니까 널이 아니라 리모컨을 가져야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다. 그게 안 된다면 애초에 이런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안 해도 얘를 쓰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8 타입이니까 8 리모컨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는 아직 실행을 안 해봤으니 인스턴스가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요. 그 상태에서 얘는 타입은 8이 맞으니까 이 8 객체가 제대로 연결만 된다면 얘는 쓸 수가 있겠구나. 문법상으로는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얘는 아직 널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사 클래스가 일단 먼저 필요하겠네요. 일단 만들기 전에 하나씩 필요한 걸 다 파악을 해보면 전사 타입 사용, 근데 없으니까 전사 클래스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한 줄은 에러가 사라지겠네요. 그리고 나서 A 전사가 가진 전사 리모컨을 눌러서 나이라는 공간에 접근, A 무기라는 공간에 접근, A 무기라는 공간에 접근. 그러니까 결국 변수는 몇 개 필요한 거예요? 두 개 필요한 거죠. 얘네 둘이 지금 같은 변수니까, 그죠? 나이 하나, A 무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지금 정수값을 들고 있으니 이 변수의 타입은 인트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A 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활객체 연결되고 있으니까 타입은 일단은 활이겠죠. 단계를 밟아보자면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같은 변수인데 칼개체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활과 칼이라고 하는 타입을 둘 다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린 이 문제를 불과 어제 풀어봤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들 이제 쭉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전사라고 하는 클래스가 먼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전사에는 나이라고 하는 인트 타입의 변수가 하나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A무기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 녀석의 타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활객체와 칼객체가 둘 다 한 변수에 연결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활과 칼을 둘 다 포함시킬 수 있는 타입 하나를 만들어 낼 겁니다. 근데 일단 활이랑 칼도 클래스가 있어야 객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무기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이 A 무기의 타입은 무기로 넣을 거고요. 활이랑 칼이라는 이 클래스들은 각각 무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연결되는 거 문제 없겠죠.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객체를 사용하는 그 방식,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변수들은 우리가 이 메인 메서드에 직접 사용했던 것들과 다를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한 단계를 더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그런 단계 안 들어갈 거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얘도 결국에 인스턴스,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이런 전역 변수는 결국 객체 안에 존재하는 변수니까 우리가 사용하던 변수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자, 이런 문제였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였는데, 네. 어떤 거요? 음. 그럼요, 그럼요. 예.
변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하지 않은 변수를 못 쓰죠. 자바는. 데이터 타입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 8가지가 아니면 첨부형 타입, 뭐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되는데, 자, 이런 것도 돼요. 전사 클래스 안에서 전사 타입을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클래스가 만들어진 순간,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클래스가 생성된 이 순간부터 전사라는 타입은 사용이 가능한 타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전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어. 그럼요, 그럼요. 예. 얘도 그냥 데이터 타입일 뿐이니까. 그쵸. 대신에 이제 이런 타입들은 인스턴스, 객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곤란할 거고, 그거를 객체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건 스태틱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섞으시면 진짜 자바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음. 그쵸. 예, 익숙하지 않죠. 예, 아직 낯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녀석들은 낯설어지지 않게끔 반복해야 돼요. 예,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쳐다보고 많이 두드려 보다 보면 그만큼 또 인트가 익숙해진 이유도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그렇게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익숙해졌을 때 이 구조를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구조를 분석하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머리를 거칠 게 없어져요, 나중에는. 기본적인 모양이니까. 정말 좀 심도 있게 확 타고 들어가고 타고 들어가고 타고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번 그 구조가 쌓이면은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그냥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반복이에요. 우린 새로운 언어가 지금 낯선 거니까. 자, 자, 일단은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좀 배워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개념은 일단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예전부터 얘기가 한 번씩 계속 나왔죠, 이름이.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런 거를 좀 가능하게 먼저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사람 클래스 당연히 필요할 거고, 이름과 나이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드를 실행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뭐랑 뭐 나와요? 네, 이건 널과 0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값을 넣은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값을 여기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저 출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녀석을 불러다가 리모컨을 눌러서 접근을 해서 값을 넣어줘야죠. 자, 이러면 이제 김철수 22가 나오겠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객체 사용 방식이에요. 그쵸? 자, 다시 지웠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지웠는데, 얘를 안 썼는데, 김철수 22를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 김철수 22가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기는 해요. 있긴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것 중에서,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A 김철수라는 변수, 사람 타입의 객체, 리모컨 생길 거고 공간이 두 개 뚫려 있는데 이 공간은 만들어지자마자 초기화가 됐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름에는 김철수 들어가 있을 거고 22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리모컨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모컨 눌러서 여기에 접근 값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 이제 나오겠죠.
나오긴 나와요. 자, 근데 가능한데 제가 이번에는 이런 걸 할 거예요. 김영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과 나이를 하고 싶어요. 근데 김영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방법이 있나요? 이제 없죠. 자, 어쨌든 사람 클래스를 보고 사람 객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람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름과 나이에 김철수 22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철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 이제 이 사람 클래스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할 거고 출력을 하고 싶죠.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하면 김영수가 나오지 않고 둘 다 김철수 22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이름과 나이에는 얘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값을 바꾸겠다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진짜로 김영수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얘를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걸 한다면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이런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뒤에 불러내서 제할당한 거니까 김영수 32로 바뀌었겠죠. 근데 저는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김영수라는 사람으로 김영수라는 사람을 저장하려고 객체를 만들었으면 김영수에 대해서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김철수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 때는 얘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는 이게 가능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 이런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시게 될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어낼 때 지금 전역 변수를 만든 거잖아요. 이 전역 변수는 이런 식으로 명시적 초기화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게 명시적 초기화라는 방식인데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명시적 초기화는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지역 변수, 메소드 안에서 만드는 지역 변수는 보통 다 명시적 초기화를 해서 선언과 초기화를 한 번에 해요. 근데 전역 변수들은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한 10,00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그 10,000번 중에 한 번도 이거를 써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잘못 쓴 느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왜 그런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차피 지금 명시적 초기화를 해봤자 제가 원했던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우리가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나가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은 생성자를 조금 이제 활용하는 느낌이라고 치면은 이제 우린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야 되니까 자, 코드를 좀 볼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객체를 처음 배울 당시에 배열 그때를 생각해 보면 new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이거는 코드를 한번 써볼까요? new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왔던 이 녀석이 뭐였어요? 네, new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 3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만들어지는 정수 배열에는 3칸짜리 방이 뚫려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로 넘어오면서 얘도 결국에 new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이다. 근데 이거 나중에 생성자라고 해서 우리가 배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개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열 같은 녀석은 생성자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에서 생성자라는 개념을 볼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new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만큼 제가 빨간색으로 영역을 잡은 이만큼만 딱 떼놓고 볼게요.
이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 녀석만 보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은 뭔가 이름이 나왔고요. 소괄호가 열고 닫혔으니까 이거는 메서드 호출이에요. 지금 메서드 실행의 형태거든요. 자, 우리 지금 생성자 배운다고 해놓고 갑자기 메서드 실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생성자도 메서드입니다. 생성자라고 하는 이 친구는 메서드랑 똑같은 특징을 가져요. 근데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점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메서드랑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생성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일단 이것도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얘가 지금 제가 메서드라고 했어요. 특별한 거 몇 가지 빼고는 메서드랑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우리가 불러낼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A 김철수라는 하는 리모컨을 들고 있는 이 녀석한테 리모컨을 눌렀을 때 부를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사실 우리는 얘를 사람 클래스 안에 만들어 놓은 적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그동안 이런 모양의 메서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었던 메서드는 실제로 이렇게 클래스에 정의를 해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여기서 눌렀을 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메서드. 근데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된 메서드를 만들어 놓은 적도 없고 사람 클래스에. 그리고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호출이 가능했다라고 느껴진 적도 없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자. 생성자라고 하는 이 녀석은 메서드의 일종이지만 개발자,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로운 호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호출이 불가해요. 호출이 됐으면 호출을 할 수 있었으면 우린 그동안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녀석을. 그리고 생성자가 없으면 객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객체를 못 만드냐면요. 지금 계속 모순되는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느껴져도 일단 들어주세요. 자, 얘는 생성자라고 했어요. 이 녀석은 메서드라 그랬죠. 근데 얘는 호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적도 없고요. 근데 가능했죠. 사용이 가능했어요. 자, 여기가 이만큼이 지금 생성자인데 이 녀석이 없으면 객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성자가 없으면 객체는 못 만들어요. 무조건 있어야만 해요. 지금 우리가 호출 불가라고 했지만 지금 호출되고 있는 거고요. 메서드라고 했지만 메서드 우리가 알고 있던 메서드랑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얘가 없으면 객체를 못 만든다 그랬는데 우리는 갖고 있던 적이 없어요. 얘가 없으면 당연히 안 돼요. 이 호출이 생성자에 대한 호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객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린 가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되고 있는 거냐 지금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사용자 정의 객체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만들던 클래스에는 한 번도 생성자라는 걸 명시한 적이 없지만 써준 적이 없지만 가능했던 이유가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이 들어있는데 생략되어 있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모양을 보시면 동일하죠? 이 사람 메서드 호출하는 것과 동일해요. 근데 자, 얘 분명히 지금 생성자 메서드라고 했거든요. 얘는 지금 생성자를 사용한 게 맞습니다. 생성자를 제가 코드를 써놓은 건데 메서드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메서드 우리 본 적 있나요? 없을걸요?
왜냐면 메서드의 필수 구성 요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메서드 만드는 법은 우리가 접근 제어자, 그 다음 스태틱, 유무, 그 다음 리턴 타입, 메서드명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지만 이 중에서 생략이 가능한 녀석들이 몇 가지 있었죠. 접근 제어자 없어도 돼요. 스태틱 없어도 돼요. 얘는 없으면 돼요. 리턴을 안 할 거면 보이드라는 걸 넣어놨었어요. 애초에 실제로 리턴 타입이 있거나 아니면 보이드거나 그 둘 다 없는 경우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메서드를 원래 못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실제로 리턴 타입이 존재하거나 보이드 같은 게 붙어야만 얘가 메서드가 돼요. 그렇다라는 건 메서드의 필수 구성 요소에는 리턴 타입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턴을 안 할 거면 보이드, 리턴을 할 거면 할 데이터의 타입 이렇게 이게 꼭 필요했는데 생성자라고 하는 이 녀석은 그게 지금 없는 겁니다. 이게 생성자의 특징이에요. 생성자는 이거는 메서드 1좀 밑에다가 적을게요.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다. 없다가 이제 보이드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일반적인 메서드랑 뭐가 달라요? 지금 이 메서드 이름이죠, 이거. 리턴 타입도 없고 접근 제어자랑 스태틱은 원래 없어도 됐고 리턴 타입도 없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메서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메서드 명이 지금 누구랑 같죠? 클래스 명과 같죠? 자, 생성자의 이름은 무조건 클래스 명과 동일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못 지어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놨으면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을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 제가 다른 이름 뭐 숫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한 글자라도 더 입력을 하면 얘는 에러가 납니다. 왜? 이름이 클래스명과 동일하지 않아졌죠. 그럼 얘는 이제 일반적인 메서드 이름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일반적인 메서드 이름으로 봤는데 리턴 타입이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메서드 구성 요소가 잘못됐다라고 뭐라고 합니다. 보이드를 붙이면 뭐라고 안 해요. 그럼 얘는 이제 메서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생성자로 쓰여야 되는데 이름이 클래스랑 더 다르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메서드의 이름이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된다. 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은 생략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얘를 만들어 준 적이 없지만 객체를 만드는데 상관이 없었어요. 실제로 지금 상관이 없죠. 이거 한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줄을 최대한 붙여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빼죠. 빼도 되니까. 자, 이렇게 생략, 주석이 걸려있음에도 얘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주석이 안 걸려있어도 얘는 똑같아요. 하는 일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얘가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디스를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와 거의 동일한 결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디스를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객체 안쪽에서 뭐 메서드가 됐던 어떠한 메서드가 이 객체가 가진 변수에 접근을 하는 방식에서 디스를 거치지 않으면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있었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생성자가 없으면 객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성자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던 겁니다. 클래스를 만들어내면 이 클래스를 생성했다라는 게 타입으로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걸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클래스로 객체를 못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략을 시켜줍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생성자였어요. 자, 그럼 이 녀석 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냐? 자, 여기 생성자도 결국에는 메서드의 일종이니까 해당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디스 눌러서
변수에 접근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접근했어요.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 코드 실행하면 김철수 나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지금 여기서 생성자 언제 호출됐죠? 우리가 생성자라고 하는 이 녀석은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녀석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돼야만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얘를 찍어보니까 나왔어요. 실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언제 지금 호출되고 있나요?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 지금 메서드 호출과 동일한 모양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생성자 호출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 한번 실행된다. 자동이에요. 우리가 개발자가 별도로 호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로운 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무조건 호출이 불가능하다는 아니고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그 순간에는 생성자 없이 못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호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호출을 못한다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적재적소에 아무 때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생략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성자를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했어요. 기능도 담고 있고. 그럼 여기다가 A 김철수 리모컨 누르면 이 사람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다. 우리가 아무 때나 원하는 곳에서 호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시점은 객체를 만들 때. 그러니까 new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으면 얘를 불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메서드랑 다른 특별한 점이에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성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생성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